하루 만에 1,000억 원을 번 남자가 있습니다. 100억 말고 1,000억이요. 우리나라 홈쇼핑 하루 대박 기록이 100억 정도라는데 이 사람 매장 하나 없이 책 한 권 런칭해서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찍고 심지어 기네스북까지 올랐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맥이나 비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남자가 쓴 전략은 사실 우리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품이 좋아서 아니면 광고를 잘해서 둘 다 핵심이 아닙니다. 광고비 쓰자니 효과가 의심되고 컨텐츠를 만들자니 시간도 확신도 없고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알렉스 홀모지입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400만 명인 대형 유튜버죠. 에이 400만이면 뭘 팔아도 대박 아니야? 하고 영상을 끄려는 분들 잠시만요. 이 사람 원래 유튜버는 아닙니다. 사업가인데 워낙 유튜브 SNS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돼버린 케이스죠. 헬스장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회사를 키우고 매각했고 31살에 순자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대를 넘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8월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 책을 단 하루 만에 290만 부를 팔아치우고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전 기록이 하루 143만 부 영국 해리 왕자의 회고록이었습니다. 홀모지는 이걸 2배 넘게 갈아치운 거죠. 이날 하루 매출만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었습니다. 대체 뭘로 이렇게 큰 매출을 만들었을까요? 알렉스 홀모지의 주 무기는 컨텐츠입니다. 이 사람이 쌓아온 컨텐츠가 이 세일즈의 핵심 엔진이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될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설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논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상대가 나를 논리로 누른다고 우리가 마음을 잘 바꾸진 않잖아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고 감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상대에 대한 신뢰입니다. 문제는 이 신뢰가 낯선 사람에게는 도통 생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든 나 자신이든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 설득하려면 처음 보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시대에 그걸 가장 쉽게 해내는 게 바로 컨텐츠죠. 이 홀모지는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사업 정보를 무료 컨텐츠로 쏟아내면서 신뢰를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는 그 D-Day에 책을 산 사람들은 새로운 고객이 아니라 이미 그를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홀모지는 이 사람들에게 그날 책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팔면서 극단적인 매출을 만든 겁니다. 아 근데 그건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렇게 판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로 신뢰를 쌓아서 판매하는 이 방식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면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내 사업이 뭘 하는지, 내 상품을 왜 사야 하는지, 내 생각은 뭔지를 직접 떠드는 게 유튜브만 봐도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올해 4월에는 오픈 AI가 당시 구독자 5만짜리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인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컨텐츠를 통한 노출, 홍보 방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하루 1,000억 번 사업가든 아니면 잘 나가는 글로벌 AI 회사든 결국 같은 결론인 겁니다.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로 신뢰를 쌓는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도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모지는 구독자 수백만의 엄청난 능력자 같고 또 오픈 AI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게 나한테도 적용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홀모지가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 채널이 메인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부계정도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은 하루에도 영상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영상 제작 팀을 동원한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 개 컨텐츠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획부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전략을 보면 단순합니다. 영상들을 막상 하나하나 보면 잘 기획해서 만든 컨텐츠라기보다 거의 기록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 기획하고 대본 쓰고 촬영 세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의 과정에 카메라를 켜두고 기록한 걸 공유하는 형태죠. 직원 교육할 때
컨설팅 할 때, 미팅 할 때 그걸 그냥 찍어두고 편집자가 잘게 쪼개서 여러 개로 나눠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핵심은 이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한다. 없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컨텐츠로 꺼내는 거죠. 만들지 말고 기록하라. 사실 이 말은 마케팅의 거물 게리 바이너척이 실제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게리 바이너척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인사이트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기록이라는 게 꼭 CCTV처럼 온종일 카메라를 켜두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진 걸 꺼내서 공유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방식을 찍는 것도 기록이고 아는 걸 말로 꺼내는 것도 기록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컨텐츠 하면 방송국에서 만드는 엔터테인 영상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죠. 화려한 편집, 유행하는 챌린지, 빵빵 터지는 기획, 거기 도전하다가 시작 도전에 막히거나 아니면 한 편 겨우 만들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이제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뒤에 붙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한번 홀모지처럼 생각하고 실행해보세요. 새로 만들지 말고 이미 가진 걸 꺼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전문성으로 아니면 내 상품으로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 이 질문의 답은 아마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매일 손님한테 똑같이 받는 질문, 똑같이 하는 설명, 그대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그 기록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알고리즘 노출이 안 될 수 있죠. 이 알고리즘 노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이거 꼭 봐주시고요. 대박 터지는 조회수는 아니더라도 내 타겟에게 제대로 노출되는 조회수를 노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주제로 컨텐츠를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상 앞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이후에 배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이랑 썸네일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검색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는 고양이 화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화식이라 하면 불에 익힌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가 사실 반려견 카테고리에서는 많이 검색되는 용어인데 반려묘 카테고리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양이 집사들은 화식을 잘 안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화식과 관련된 제목이나 썸네일로는 아무리 컨텐츠를 만들어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키워드가 없다는 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는 먼저 유튜브에서 고양이 사료 관련 인기 주제를 먼저 찾았고, 건식 사료, 습식 사료, 비교 내용을 먼저 다루면서 그 뒤에 자신들의 상품인 화식을 대안으로 넣는 구조로 노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문으로 바꿔서 들어오게 한 후에 내 상품이나 서비스로 설득하는 구조로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유튜브가 최근 직접 밝힌 데이터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터가 컨텐츠에서 제품을 얘기할 때 그걸 본 사람이 그 브랜드를 검색할 확률은 일반 광고에 비해 13배, 구매할 확률은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컨텐츠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컨텐츠라는 다소 거창해 보이는 이름은 사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1,000억을 벌어들인 이 사업가도 결국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했을 뿐인 거죠. 저도 지금 이 작은 채널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례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직접 사업자분들 컨텐츠를 만들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너무 작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